안녕하십니까, 망금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사는 곳 충북옥천 이원의 제 체리 과수원입니다. 이게 품종을 제가 심은 게 아니라 2년 전에 저쪽에 보면 작은 거, 저런 걸 샀습니다. 샀는데 품종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해 키웠고, 군데 이제 어느 분이 좀 캐가서 집에다 심으시려고 한 거를 제가 올해 접목해 다시 심은 겁니다. 이게 품종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뭐 벤톤이 한두 정도 있고, 버건디, 에버니, 첼란, 그리고 아마 요 앞에 몇 주는 세콰이어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는 이게 이 풀 때문에 여기를 피복을 했습니다. 비닐로 깔고,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겠지만 점적 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데 이제 순이 너무 터서 지금은 물을 관주를 3일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되면 웃자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물을 껐습니다. 이제 물론 비누를 씌우고 뭐 했나 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누를 씌우기 전에 여기에 동서남북을 해서 고용비료를 산림 수목에 쓰는 고용비료 이렇게 동그란 거를 4개를 꽂아두고 이게 덮고서 이렇게 피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피복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0월 중왔을 때 풀이 안 나면 살짝 걷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그 비닐 밑이 습하기 때문에 뿌리가 우위로 자라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해 우려가 있어가지고 걷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매는 건 용이하고, 뭐 제초 작업도 뭐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상당히 나무 크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합니다. 여기 대략 한 9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저쪽에 큰 나무 같은 거는 약간 가뭄이 타네요. 보니까 이파리가 축축 처지는 게, 그래서 한두 주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며칠 더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이제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 보니까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흙을 채웠는데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저 뒤쪽이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돼서 다시 장비 들여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는 뭐 비교적 그냥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열심히 해도 이건 터졌네요. 크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물만 자주 주고 고용비료를 주고 덮어 물 주고 효과밖에 없는데, 소독은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응애약. 여기 포장이, 제 과수 포장이 여기고, 제 묘목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제 점적 호수입니다. 점적 호수. 이게 비누로 소개를 놓고 했습니다. 이 비누를 해서 통을 한 게 아니고, 이게 1m 20일 겁니다. 해서 2개를 해서 이게 겹쳤지요. 이렇게 겹쳤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해서 흙을 쪘으니까 좋고, 원래는 이제 이게 조금 더 크면 이게 2줄로 가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한 주에도 물이 충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걸 한 줄을 더 깔아서 물량을 그냥 오래 기간 아니고 13밖에 바로바로 줘서 끝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묘목, 체리 묘목 포장입니다. 요게 이제 하우스가 200평용인데 대략 한 5,000평 정도. 요거는 이제 나무가 좀 죽는 것 같으네요. 이 보통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만 뭐 품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 있겠지만, 요 앞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1 포장이고 제2 포장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초창기 때 봄에 이름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또 저기 에버니 크림슨, 기예산 뭐 에버니 이렇게 해서 쓰는데, 같은 에버니라도 어디서 가져왔냐 따라 이게 다시 달라지게 써놓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항상 뭐 이게 보시면 산뜻한데 뭐 유튜브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보통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변해가지고 나무 캘 때 이 줄이 무슨 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붙이고 마지막 캘 때 눈높이를 다시 한번 붙입니다. 그러고서 작업을 해야 품종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이거 없이 기억에 노트를 하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라카치를 서너 번 치하든지 이 라벨을 3주 정도로 꼭 묶어 놓습니다. 시작과 끝을. 그래서 품종 관리는 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품종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부 다. 대목 이름까지. 여기는 예산 버건디 크림스크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초창기 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보면 색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아빌드인데 이게 심을 때 4월 중순경에 심을 때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버건디 콜트. 예, 버건디도 좀 에버이 버건디 콜트에 붙인 분도 좀 찾습니다. 그래서 버건디 콜트. 예, 요거는 이제 보니까 라핀 콜트네. 라핀 콜트. 예, 여기가 제일 목표장이고요. 저쪽에 가시면 제2목표장인데 거기는 대목하고 나무가 따로 칩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한 20일 정도 늦게 심은 건데 얼마나 컸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커멓게 말라 있습니다. 이게 병이 아닌가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생각을 하다가 약방에 갔더니만 이게 일소피해더라고요. 일소피해. 위에 천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번 여기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비늘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했다가 찢어버렸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일소피해가 오더라고. 이게 병이 아니고 일소피해가 특히 연안 지역에 보시면 이 밑에는 잎이 두꺼워서 간에서 열수피해가 안 오는데 일소피해는 연안 피부가 연안 쪽, 이게 잎도 연안 부분 쪽에 중점적으로 이게 다 온 게 거의 중점 그렇게 오더라고요. 부랴부랴 비닐을 커팅을 해서 버리고 이게 자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2 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림스크 5번 대형과 같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봤듯이 똑같이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는 있다 보니까 위에 말른 이제 일소 피해가 적잖아요. 아까는 하우스다 보니까 워낙 올해가 뜨거우니까 이게 좀 일소 피해가 심하. 여기는 자연 그대로 두니까 잎이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네요. 이게 성장이 5초 주면 고맙겠는데 계속 주네요. 그러고 이 앞에 보시면 왜 이렇게 나무가 크다, 왜 이렇게 작지 하죠? 이게 좀 다주지 재배를 해보려고 해서 이게 가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해보니까 2줄로 해서는 안 되고 한 줄로 해서 다주지 받았을 때는 3-4가지가 오는데 이게 밀식을 하다 보니까 밀식재배다 보니까 나오긴 나와도 현찮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것처럼 길쭉길쭉하게 나오는데 물론 3가지씩은 나오고 작고 내년에 튀어나오면 좋은데 요거는 제가 진도에 시범포에 가서 심어가지고 이거를 심었을 때 잘라서 하는 것과 이거 다주지로 받아서 키우는 것과 장단점을 내후년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보시다시피 품종이 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첼란입니다. 첼란. 이게 지금 안 써 있으니까 스티커까지 붙여야 되는데 첼란 크림스크에 붙인 거고 똑같이 이런 것도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좀 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갤러트 크림스크에 붙였던 대목 크림스크에 붙였던 게 이게 3월 30일이라는 건 이 날짜 접목했다는 날짜입니다. 심는 날짜가 아니고 이날 접목을 해서 4월 거의 말쯤에 심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첼란 이렇게 모든 품종을 여기 7가지 품종을 다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이 첼란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첼란이 의외로 이 뒤에 보니까 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해가지고 앞에다 지금 써놨는데 다시 이것도 라벨을 묶어서. 근데 이거는 굳이 많이 신경 써서 첼란만 했기 때문에 뒤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예. 모든 대목이 다 이렇고. 이렇게 지나갔죠? 자, 이제 예산 버건디라고, 예산이라고 쓴 거는 제가 전에도 하셨지만 올해도 예산 버건디는 예산 날라리 농부 이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접수를 별도로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왜냐면 접수라는 거는 묘목에서 잘라 쓰는 것보다는 과정에서 잘라서 써야 그 형질이 계속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날라리 농부는 귀찮지만은 그래도 저를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줍니다. 저는 그냥 버건디라고 쓴 거, 이번에 쓴 거는 이제 올해가 딱 붙인 3년째입니다. 그러면 3년째면
그 접수는 폐기를 시키고 이걸로 다시 그 나무에서 가져온 접수로 다시 2, 3년 붙이고 다시 계속 바꿉니다. 그래야 열매가 꾸준하게 가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날라리 농문이 거는 한 원종 한 1대 아니면 2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과수에서 채취하고 모든 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의 그 유전자가 그대로 가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이게 크린스크를 한번 제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대략 한 10,000개 정도 가능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실생을 영덕 피토산, 이게 영덕 피토산 그 대표님한테 구입을 해서 실생하면 심어서 이렇게 큰 거고, 요거는 삽목을 한 겁니다. 삽목을 해서 컸는데, 삽목률이 꽤 활착이 좀 높더라고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가, 예,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 대목을 아마 자가 생산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면 어떠랴 하고서 했는데 의외로 성공이 좋아서 두께가 현재 이 정도면 아마 한 7mm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가을까지 가면 뭐 9mm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대목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아마 자급자족이 돼서 묘목 생산의 경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그 체리 과수원하고 대목밭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혹시 이게 촬영이 잘못됐거나 궁금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품종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줘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히 제 체리 과수원하고 체리 묘목하고 체리 대목만 오늘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담았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유념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